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며칠? 4월 1일. 네, 이제 또 벌써 4월달이네, 그죠? 하다 보니까 그냥 한 달 금방금방 갑니다. 시험 갈 때까지가 상당히 멀을 것 같아, 그죠? 10월달? 아닙니다.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하루하루 견딘다는 게, 이 공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이 또한 뭐하라?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뭐 10월달까지만 참으면 되잖아. 그래서 인생에서 몇 개는 안 돼요. 사실은. 전 인생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힘들더라도 잘 견디고 오늘 4월 1일 첫 시작 힘차게 출발하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 교재 몇 페이지? 74페이지. 무슨 법? 도시개발법. 74페이지. 도시개발법 들어갑니다. 자, 시험 문제는 몇 문제 나죠? 도시개발법 6문제가 출제돼요. 몇 개는 맞아야 될까? 아마 최소한 3개는 최소한이고 4개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여러분들 최소한. 그래서 6개 중에 4개 정도 맞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또 전체적으로 볼 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안 복잡하니까 그냥 전체적 흐름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하셔도 되니까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나오는 거. 준비되지 않은 자는 기회과도 잡기는커녕 알지도 못한다. 오직 준비된 자만 기회를 잡는다.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맞죠? 그러니까 힘내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이게 흐름을 가만히 보면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잖아? 그럼 그때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확 늘어납니다. 경기가 죽잖아요? 확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 지금 경기가 살아있는 걸 보고 그때 들어오는 거죠. 뭐 한 거죠? 이미 기회 늦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떨 때는 경쟁률이 떨어질 때 좀 낮을 때 그때 와서 빨리 시험 붙어놓고 그때 뭐 해야 돼? 준비해야죠. 어느 날을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는 날을. 그게 맞는 거지. 기회가 왔는데 잡기는커녕 여기 앉아서 공부하고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발이라도 먼저 시작한 사람, 그래서 빨리 조금이라도 준비했던 거. 그럼 언젠가는 부동산에 대한 기회는 언젠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죽는다고? 모르죠. 지금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기회가 안 온다? 아닙니다. 어차피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고 이때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날은 적어도 몇 번은 나한테 인생이 올 것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자, 기회를 잡는 여러분들이 되겠어요. 여기 오셨으니까 힘내서 최선을 다하자. 자,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건 전번에 우리 1월 때 했던 것들 앞에 쭉 먼저 나오고 그게 끝나고 나면 조금 더 가. 네, 핵심 체계도 뭐라?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오늘 아침에 잠깐. 도시개발법 다시 위로 올라갔어. 맞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게 넘어가고 나니까 다 전부법으로 나오겠어. 오늘 볼게 이거요. 다시 핵심 이론. 여기까지는 지난 1월 달에 한 겁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오늘은 3, 4월 달은 조금 더 들어간 핵심 이론. 자, 여기 핵심 이론부터 여기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다? 전체적인 체계도는 앞에서 잡았었는데 체계 한번 크게 잡아보고 나가죠. 도시개발법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우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지구 신도시를 만들자. 그럼 제일 먼저 수립하는 게 뭐였었죠? 개발계획이라는 걸 수립한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제일 먼저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뭐 지정한다?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지정하자. 그럼 구역이 지정되면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자. 누가 시행하지? 뭐가 나오죠? 시행자. 그래서 시행자와 관련된 게 제일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시행자를 먼저 지정을 해야 이 사람들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럼 모든 사업은 똑같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할 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한다. 그 계획을 여기서는 뭐라 부른다? 실시계획이라고 그래요. 무슨 사업에서도 실시계획 있었죠? 실시계획. 무슨 사업에서도. 아저씨, 이 따뜻한 봄 날씨에 뭐 하시느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죠? 그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도 뭘 작성한다?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그랬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도 마찬가지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 실시계획,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 실시계획. 그러면 전기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 뭘까? 아니거든. 실시계획 아닙니다. 다 똑같이 실시계획을 쓰잖아. 거기서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받는다. 그거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시계획이라고 쓰고 이걸 작성해서 뭐 받고 인가받고 그 사실이 뭐 됐다? 이게 고시되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실시계획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되죠. 그랬더니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단다?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있고 이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수용 방식과 또 하나는 환지 방식.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방식이라 쓰자. 자, 이렇게 해서 크게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다. 두 가지를 짬뽕하는 혼용 방식도 있는데 원래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업이 다 끝났다.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어떻게 조달할래? 마지막으로 살펴봤었죠. 그럼 무슨 채권을 발행한다? 도시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뭘 발행한다? 채권을 발행한다. 도시개발 채권. 예,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봐야 될 큰 흐름은 이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온다? 개발계획을 수립하자. 그럼 개발계획은 원래 명칭은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이렇게 돼 있어. 개발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이걸 줄여서 뭐라 부른다? 개발계획이라 한단다. 이렇게 됐죠. 이것부터 수립합니다. 그럼 개발계획이 뭘까? 여기에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의 강서구 마구찌구 1980년대 사진입니다. 이거 80년대 사진이야. 저렇게 생겼었어요. 지금은 천지개벽했죠. 저런 지역을 싹 감은개고 어떻게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 청사진, 이 계획을 뭐라 부른다? 개발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누가 수립해야 될까? 수립하는 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죠. 바로 이 도시개발 구역을 뭐 하는 자?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자기가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여기를 개발하면 좋을 건지 자기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구역 지정권자가 수립합니다. 그럼 구역 지정은 누가 할까? 좀 이따 다시 나오는데 원칙은 중간대빵들이 지정권자입니다. 어디 갔어? 맞죠? 여기 중간대빵 시도지사가 원래 지정권자입니다. 근데 조심할 건 중간대빵인 시도지사를 원래 우리는 어떻게 배우셨죠? 시도지사에는 몇 명 있다? 5명 있다. 5명. 누구 있었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 한 명 도지사. 이렇게 5명을 우리가 시도지사를 했었죠. 근데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누가 없더냐? 한 사람이 없어요. 이 중에. 누가 없을까? 이 5명 중에 도시개발법에는 시도사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 없습니다. 도시개발법에는 한마디도 언급이 안 나옵니다. 아니 시도지사 해놓고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에서 뺐거든요. 왜 뺐을까? 나도 몰라. 네, 원래 들어갔어야 돼. 근데 추측할 수 있는 건 세종시는 만들어진 지 오래돼서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됐으니까 거기는 도시개발 안 할 거래.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겠대. 그거 이해는 상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러나 법적 면에서는 없지만은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원래는 명시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세종시장은 도시개발법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사람들이 원래는 지정권, 수립권자가 됩니다. 얘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자기들이 개발계획 수립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대도시에서는 누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도의사가 지정하지 않고 대도시에서는 누가 지정한다? 대도시장, 자기가 지정권자다. 그럼 성남시에서는 경기도 도의사가 성남시에다 도시개발구역 그걸 지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지정한다? 그때는 성남시장, 자기가 대도시장이니까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장이 대도시장이죠. 그 대도시장 자기가 직접 지정합니다. 반면에 예외적으로 누가 지정한다? 최고대빵, 국장이 직접 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시도사, 다만 대도시는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장이 자기가 지정권자가 된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뭔다? 개발계획을 자기들이 수립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언제 수립할까? 원칙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다 도시개발구역을 여기다 지정하고 싶어요?
그럼 뭐부터 한다? 여기다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실무에서 보면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가지고 봤더니 어죠? 마음에 들어,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거 괜찮겠어.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면서 동시에 개발계획도 같이 고시합니다.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이렇게 지금 지정합니다. 지정고시하면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개발계획도 같이 고시합니다. 그럼 구역 지정할 때 개발계획을 같이 고시하려면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안 해야 돼? 해야 구역 지정할 때 같이 고시하죠. 그죠?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는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봤더니 마음에 들어? 괜찮아? 그러면 거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그 개발계획을 같이 고시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다? 아니래.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고시해. 구역을 먼저 지정해. 개발계획 수립하지도 않았어. 그래갖고 나중에 뭐 한다?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선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그럴 수 있는 경우도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사유가 있다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는 거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구역을 지정해놔.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자요. 어떤 지역일까? 첫째는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공모가 뭐죠? 공개모집. 자, 여러분, 저거는요,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건데, 내가 뭘 하나 하고 할 때 너무 힘들고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안 해요. 뭐죠? 현상 의무, 공모라는 걸 시키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서 가지고 오세요. 그럼 뭐 하겠다? 당첨된 데에게 트로피하고 상금하고 얼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저작권은 내가 갖습니다. 뭐 이때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안 하고 사람들한테 시켜놓고 그중에 잘된 사람한테 내가 트로피하고 상장하고 뭐 어떻게 그것도 돈 조금 줄게. 그리고 실제는 지가고 다 쓰고. 이렇게 하는 게 공모 형태죠. 원래는 누가 수립하죠? 이거 중간대빵하고 최고대빵 얘들이 수립하잖아. 자기들이 저거 수립하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 그럼 뭐하죠? 공개 모집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는지 당신들이 그래서 한번 가지고 오세요. 그럼 그중에 가장 잘 만들어 온 거 그걸 뭐라 하겠다? 개발계획으로 선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어떤 혜택을 주느냐? 여기는 트로피하고 상장하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너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줄게. 네가 갖고 온 게 제일 마음에 들어. 제일 잘했어. 그럼 네가 그렇게 만들어봐. 네가 해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우선권을 주겠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원래 수립해야 될 이 새끼들은 뭔다? 코도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지들은 가만히 있어. 야, 니들이 만들어서 갖고 와. 너 잘했네? 알았어. 니 걸 하자. 니 걸 하자. 지는 하지도 않고 니 걸 하자 해놓고 대신 네가 사업시행해. 너 지정해 줄게. 그럼 너 돈 벌잖아. 예, 그런 게 여기서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뭐부터 했니까? 구역을 지정해 놔야 사람들이 와서 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시개발구역이네.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 자기들이 계획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겠죠. 따라서 공모할 때는 구역을 먼저 지정한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걸 선정한다. 두 번째, 자연녹지죠. 세 번째, 생산녹지죠. 네 번째, 도시적 외이죠. 이때 도시적 외 하면 어디라 그랬죠? 도 빼면 관농자, 그죠? 도시적, 왜죠? 도관농자, 이러니까 관농자죠?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적, 이게 도시적, 외적입니다. 자, 기출 시험 문제, 여러분들 오늘 드린 자료에 보면 뭐로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자료 없어요? 있죠? 거기 보시면 뭐로 돼 있어?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계획관리지역에 뭘 지정한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먼저 뭐 한다고?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는 문장이에요. 왜 맞죠? 아니 여기 계획관리지역이라는 말은 아무리 봐도 없는데 계획관리지역이 어디 들어있어요? 계획관리지역이 어디 있어요? 속에? 개자 없잖아. 안 보이죠? 예, 개자가 왜 안 보여? 여기 보이죠? 아니 여기는 관자가 보이지 여기 개자가 안 보이는데요? 예, 관리죠.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러니까 결국 계획관리지역은 어디 들어있다? 여기 관자 속에 결국 도시적 외지역 속에 계획관리지역이 들어있는 겁니다. 시험 문제를 그런 식으로 낸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는 저렇게 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모르고 있으면 용도적의 종류를 못 외우고 있다. 시험 문제 푸는 거야? 못 푸는 거야? 못 푸는 거죠. 도시적 외지역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시험 문제를 풀어? 계획관리지역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용도적의 종류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국토법이 다른 법을 공부하는데도 기본이 되는 법이 국토의 개임이 유효하는 법이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그건 계획관리지역에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예, 맞는 문장이라는 거. 그렇게 응용 문제를 냅니다. 또 국토교통부장이 우리 요약지 보면 조금 더 길어. 국토교통부장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어디만 빼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이제 아직은 강조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 시험 문제는요. 괄호 속에 있는 예외들 있죠. 그게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납니다. 40문제 중에 괄호 속에 들어있는 게 한 10대 문제 난다고 생각하면 돼. 그만큼 예외 문제를 많이 냅니다. 왜 그럴까? 벌써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몇 년 됐어요? 몇 번 봤어요 지금? 여러분들 몇 회야? 예, 32회까지 32번 봤잖아. 그죠? 추가 시험까지 따져서 그런가? 그거 따지면 33회인가? 하여튼 30번이 넘었잖아. 그럼 30년이 넘게 시험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울고 먹고 저기 울고 먹고 다 우겨 먹다 보니까 더 이상 울고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제 예외 내야지 뭐. 어차피 낼 건 없으니까. 그동안 너무너무 뭐 다 냈었어. 그러니까 이제 없으니까 이제 예외. 조금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원칙보다도 어떤 때는 예외가 시험 문제 더 많이 나는 것 같다. 따라서 항상 조심할 거 괄호 속에 있는 이 예외되는 것들 있죠? 그것들이 최근에 시험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니까 책을 읽을 때도 괄호 속에 있는 그 예외사항은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중요하다고 꼭 기억하시고 그런 식으로 공부해야 된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또 하나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이건 간단히 정리하면 어떤 뜻이죠? 자, 이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 뭐가 차지하는 면적? 주거지역, 또 하나 상업지역, 또 하나 공업지역, 주상공 이렇게 뭐라죠?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요 차지하는 요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얼마밖에 안 된다? 100분의 30 이하밖에 안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주상공이 30% 이하라는 얘기는 나머지 지역이 무슨 지역이죠? 주상공 빼면 또 이제 뭐 남았어? 녹관농자. 그렇게 썼죠? 주상공녹 이게 도시지역인데 주상공이 차지하는 게 30% 이하라는 얘기는 나머지 녹관농자가 얼마나 차지한다? 70%를 넘게 차지한다 이 소리잖아. 그럼 개발된 게 많다는 거예요? 개발한 게 많다는 거예요? 보존한 지역이 많다는 얘기야? 예, 보존한 지역이 무려 70% 이상이고 개발된 지역은 30% 이하밖에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런 데도 뭐 한다? 먼저 구역을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요거 어디부터 오냐면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거야. 어차피 사람들한테 구역을 지정해야 와서 보고 니들 응모하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구역 지정하지만 나머지들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적, 주상공업적이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요 네 군데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요 네 군데 가만히 들어봐 공통점 뭐 같아? 이 네 군데 공통점 개발된 지역, 개발 안 된 지역 개발 안 된 지역 그럼 개발 안 된 지역에다 뭘 넣어간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여기를 개발하려고 한단다. 만약에 수용 방식으로 한다고 가정하죠. 그럼 수용 방식은 여기 개발 안 된 지역에 대한 토지 수익자에게 뭐 주겠다는 얘기야? 보상비 주겠다는 거죠? 그럼 보상비 줄 때 이분들에게 보상비 주는 걸 갖다가 조금 주려면 어떻게 되죠? 개발이 안 됐으니까 땅값이 비싸다 싸다? 싸죠. 특히 나대지 같은 거. 건축물 지은 땅하고 나대지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더 보상비가 작아요? 나대지가 더 작아요. 어차피 건물 앉았으니까 효용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보상비가 떨어져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토지 수익자 입장에서는 그냥 나대지로 둬야 됩니까? 건물을 져가지고 살고 있는 척해야 보상비가 많이 나옵니까? 건물을 줘야 되죠. 개발되지 아니한 지역들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될 거라는 것만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한다? 얼른 가서 거기다 가건물이라도 때려줘야 되고 거기다가 황무지는 그냥 방치해야 됩니까? 가시 오가피 나무라도 심어야 됩니까? 예, 요번에 알았어요. 가시 오가피나무 사러 갔더니 예, 가시가 있는 게 있고 가시가 없는 것도 있고 그죠? 예, 두릅나무도 가시가 있는 게 있고 가시가 없는 게 있고 근데 낮은 평등인가 뭐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나무들이 다 있더라고. 내가 언제 그런 거 관심 있고 살았냐? 예, 모르고 살다가 이제 별거 시장에 가가지고 옥천시장 가서 사느라고 별거 다 뒤져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하여튼 종류들이 많잖아. 똑같아요. 여기서도 자, 내가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적 주상공업적에 100분의 30 이하밖에 안 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전부 다 개발되지 아니한 걸 전제로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도시개발한다고 해버리면 나대지나 황무지를 그냥 방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뭐 해야 돼? 건물 지어야 돼요? 가시오피나무 심어야 돼요? 두릅나무 심어야 돼요? 그 짓거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도시개발을 하면 이것들 다 뭐 해야 돼? 또 철거하고 다 뽑아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죠? 보상비는 많이 받지만 국가적으로 본다면 이 도시개발 사업은 투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아야 돼, 말아야 돼? 막아야 되죠. 그럼 뭐부터 한다? 구역을 먼저 지정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 그럼 지정하기 위해서 좀 이따 나와 절차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정치하기 위한 공고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의견을 묻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정치하기 위한 공고를 하죠. 그런데 공고한 이후부터 뭐 하는 자들, 지금 말한 대로 건물 짓는다, 이런 거 심는다, 그런 개발행위 하는 자들, 그건 다 뭐 해야 된다? 허가받아라. 그런 개발행위는 허가받으랍니다. 허가 내줄까 안 내줄까? 안 내주겠죠. 도시개발사업과 관계없는 개발행위는 전부 다 불허가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치하기 위한 공고만 나면 그 다음부터 개발행위는 못하게끔 허가를 받게 하면서 못하게 막음으로써 이 안에서는 그런 헛된 개발행위는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했다. 그걸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거야. 그래 놓고 개발 못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개발 계획을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가지고 수립하자. 그게 바로 요런 지역이라는 거. 그래서 머리자만 따서 공자생 외국삼, 공자생 외국 30%야 3. 여기서 공자생 외국삼. 공자 생일날 외국 사신이 30명이 왔다. 예수님 생신날은 몇 명 왔죠? 동방박사 3명 왔어요. 예, 근데 공자님 생신날은 외국 사신이 30명이 왔대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공자 제자는 3,000명인데 왜 예수님 제자는 12명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물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전 세계에 지금 다 퍼져 있고 공자님 제자들은 지금 동북권이죠? 동양권 일부만 들어있다. 누가 더 많이 퍼졌냐? 라고 묻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는 12명밖에 더 많이 퍼졌대요. 공자님 제자는 3,000명에 되셨는데 별로 여기서만 중국하고 몇 개 나라에서만 거기서만 만들고 계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말하기 나름입니다. 자, 넘어가죠. 이제 한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답니다. 한지 방식이 뭐죠? 종전의 토지 대신에 개발해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땅을 바꿔줄게. 지금 있는 이 땅을 개발해요. 새로 만들었죠? 그럼 여기 개발이 끝난 새로운 땅을 너한테는 요거 줄게, 너한테는 요거 줄게. 개발된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걸 무슨 방식? 한지 방식. 그럼 한지 방식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이 개발 계획에 대해서 요 개발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 없다? 자, 한번 보죠. 수용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의 최대 감시사는 뭐라 그랬죠? 수용 방식에서는 보상비. 나한테 보상비 얼마 줄 거냐? 그거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더 중대한 관심이 있어 없어? 수용 방식에서는 보상비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죠? 어차피 돈 받고 떠나야 되니까 얼마 줄래? 이거죠. 한지 방식에서는 나한테 이 많은 수많은 개발되는 땅 중에 나한테는 어떤 땅을 줄까? 나한테는 어떤 땅을 줄까? 새로 만들어주는 땅이 어떤 걸까? 이게 제일 관심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만든데 여기를 까뭉개고 여기를 어떻게 만들 거래? 뭐 요렇게 만들려고 한대. 물론 정말로 할런지는 아주 확정된 건 아니고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인데 대부분 요걸 전제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차 이렇게 만들겠다는 이 그림에 대해서 여기 있는 토지 수자들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 없다? 한지 방식에서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용 방식에서는 없습니다. 어차피 수용 방식에서는 보상받고 떠날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지 관심사요? 없어요. 그건 다음에 문제야. 자기들은 돈을 많이 받느냐 이거죠. 한지 방식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주는데 이거보다도 더 관심사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땅을 이렇게 개발하려고 해서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뭘 받는다? 동의를 받아라. 어디에서만? 한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한지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랍니다. 얼마나 받아야 될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사의 동의와 토지사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을 것. 면적 3분의 2 플러스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라. 여기 이거 와짜입니까? 또는 짜입니까? 가짜야. 아마 지난주 모의고사 봤을 때 또는 짜로 써서 틀렸다 요지랄로 싸가지 없이 문제 낸 거 있었죠? 예, 싸가지 없는 게 아니라 그게 기출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냈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와짜로 쓰지 않고 또는 짜로 썼는데 이 또는 짜가 눈에 보여야지 뭐 문제를 풀든지 말든지 하지. 뭐만 해왔어? 면삼 총이 뒤지는 경우는 뭐예요? 면삼 플러스 총인데 그 안에가 와짜로 썼다는 그 와짜가 뭐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수자의 동의와 토지사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비로소 개발계획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누가 사업시행자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라면 여러분들 그 면삼총이 동의 받습니까? 안 받아도 된답니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싸가지 없는 규정이 있다. 이렇게 뭐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수립하는 기준 같은 건 이건 나중에 정리하고 수립하는 내용에는
이것만 지금은 정리하죠. 수립하는 내용은 몇 가지가 들어가더냐? 원래 29가지가 들어가요. 개발계획에 들어갈 게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이 중간 대빵들이 이거 수립하려고 했더니 29가지 넣고 집어넣었더니 되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지들이 하려고 해?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누구한테 시켜? 아까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지들이 안 하고 공부시키는 이유가 이거 지들이 수립할 게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남한테 시켜서 야 니들이 만들어서 갖고 와봐. 잘된 거 채택할게. 대신 너 사업자인지로 지정해 줄게.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무려 29가지가 쫙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게 또 무슨 말이죠? 왜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이 포함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지구단위 계획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입니까?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입니까? 자, 지구단위 계획은 무슨 계획 일종이죠? 무슨 계획 일종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 일종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다. 구체적인 실천이다. 광역도시계나 도시군 기본 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해서 장치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었었죠. 반면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정말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오직 무슨 계획대로만 해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대로만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죠. 근데 개발 계획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입니까?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입니까? 희망사항이에요. 개발 계획은 아직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지정권자의 바람이지 정말로 저렇게 만들어질는지는 그건 아니야. 여러분들 부모님이 우리 자식이 우리 딸내미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지 우리 딸내미가 진짜 잘 될지는 누가 알아? 딸내미가 지가 해서 하는 거지. 그죠? 부모님은 잘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만 갖고 있는 거지 정말로 잘할지 못할지는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지정권자는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만 계획을 수립한 거고 정말로 이렇게 개발할지는 누가 해야 된다? 시행자가 하는 거죠. 시행자가. 그게 무슨 계획이야? 실시계획, 그 다음에 환지방식할 때는 환지계획 이런 걸 작성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그때 가는 거지. 아직은 개발계획에서는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가 아니야. 지정권자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만 지금 그려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사항이 들어가는 계획에 구체적인 계획을 집어넣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인데 정말로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게 들어가면 그건 희망사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어디는 안 된다? 개발계획은 희망계획이지 저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미래 청사진이지 뭐 넣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 들어갈까? 지구단위계획은 아까 우리 구체적인 계획이 뭐라 했어요? 사업시행자 작성하는 거 실시계획. 바로 그 실시계획 속에 지구단위계획이 거의 포함되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이따 나와요.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 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게 돼 있지. 개발계획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아셨죠? 이것만 기억하고 여기 4가지 사유가 있는 우리 28가지, 29가지 있죠? 그 중에 4가지는 먼저 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 속에다 포함시키지 않아. 먼저 29가지 중에 25개지만 먼저 집어넣고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나머지 빠진 4가지 있죠? 요 4가지? 요 4가지는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이 이런 4가지 사유가 있더라. 그래서 4가지는 먼저 구역을 지정해 놓고 나중에 빠진 거야. 처음에 먼저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는 원칙대로 하는데 4개는 빼고 수립했다가 나중에 구역이 지정된 후에 개발계획 뭔다? 포함시키자라는 거. 이런 게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 뭐 머리점만 따서 이게 박수, 임순. 여기서 박수, 임순 해서 박수 치자 임순아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하는 거죠. 박수 치자 임순아. 박수, 임순. 그래서 또 세부적으로 그러면 뭐 박기비, 수토세, 임세주, 순단사 뭐 더 들어가면 그렇게 해오는 게 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런 게 예외적으로 있다. 요 정도만 지금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뭐죠? 뭐 2장이 넘어간 것 같다. 그죠? 하나가 더 넘어간 것 같다. 자, 이제 개발계획이 수립됐으니까 이제 뭐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자. 그럼 도시개발구역과 하는 데서는 5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뭐부터 나올까? 항상 주체가 먼저야. 누가 하지?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하지? 지정권자. 그럼 여기는 지정권자만 쓸까? 아니요. 여기다 지정해 주세요라고 지정을 요청하는 자도 있고 여기다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지정을 제안하는 자도 있다. 뭐 이렇게 복잡하냐? 지정권자, 지정 요청자, 지정 제안자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묶어서 지정 관련자라고 하자. 그래서 제일 먼저 지정과 관련된 사람들이 나오고 지정권자, 지정 요청자, 지정 제안자가 있고 두 번째 그럼 개발계획을 다시 구역을 지정하려면 어디다 지정하지?
구역을 지정하는 지역들이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면적이 너무 작으면 안 돼요. 집구를 이렇게 지정해놓고 거기다 도시개발 사업하자? 무슨 소꿉장난하냐? 거기서 그죠? 그러니까 최소 도시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려면 도시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려면 최소 면적이 일정 기준 면적 이상은 돼야 되지 너무 작게 지정하면 안 된다라는 게 지정 대상 규모여야 되는 거. 지정 규모 이게 핵심이죠. 근데 세 번째, 그럼 이제 지정하자 하면 지정하는 절차, 기초조사부터 주민들의 의견 듣고 공채 개최하고 관계 행정위원장하고 협의하고 도시기능 심의 거쳐서 뭐였다? 지정 고시한다. 그 중에 핵심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돼. 자, 여러분 여기를 도시개발구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의 의견 청취라는 게 여기 들어있다. 이런 등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제 뭐죠? 구역을 지정고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에서 이러이러한 효과가 발생한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실은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하는지 어디다 지정하는지 어떻게 지정하는지 우리는 몰라도 돼. 그죠? 공인중개사가 어떤 놈의 새끼가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정하는지 왜 우리가 그걸 외웁니까? 외울 필요 없어. 그죠? 우리는 뭐만 알아보면 돼? 아, 여기 도시개발이 지정됐대. 그럼 이 안에서는 뭐를 해서는 안 되고 뭐를 할 수 있는지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 안에서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공인중개사한테는 이게 중요한 거지. 누가 어디다 어떻게 지정하는지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시험 문제 나니까 조금만 정리하고 핵심은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는데 구역 지정이 어떻게 된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 의제라는 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무슨 말이죠? 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구역만 지정해놓고 한참 지나도 개발이 안 돼. 그럼 그 구역 지정은 뭐된 거로 본다? 해제된 거로 본다. 네, 첫 번째 항. 또 하나가 공사가 다 끝났어. 그럼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도시개발구역이라는 명칭은 붙이지 말자. 도시를 개발하는 동안만 도시개발구역이지 개발이 다 끝났는데 무슨 놈의 도시를 뭐 평생 개발하냐? 아니잖아. 따라서 그때는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그 명칭 자체는 뭐 된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공사가 시행되지 못해서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 공사가 다 완료돼서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여기까지가 도시개발구역과 관련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이제 첫 번째, 누가 지정하지? 구역 지정과 관련된 주체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살펴봅니다. 그럼 구역을 지정하자. 그럼 누가 지정하죠? 바로 중간대빵들이 구역 지정권자라 그랬어요. 원래는 누구라 그랬죠? 시도의사. 여기서 누구는 빠진다? 세종특별자치장은 안 들어간다 그랬고, 어쨌든 시도사들이 원래는 지정권자입니다. 다만 대도시에서는 도의사가 지정하지 않고 누가 지정한다? 대도시장.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장이 지정하지 경기도 도의사가 지정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누가 지정한다? 최고대빵 국장이 지정한답니다. 다만 대도시장하고 시도사하고 대도시장이 자기들이 지정을 하는데 최고대빵이 누구랑? 국장과 뭐 해야 된다?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게 2가지가 있더라. 시도사, 대도시의 지정권자는 맞아. 근데 지정하기 전에 최고대빵 국장한테 가서 요거다 이렇게 지정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협의라는 걸 거쳐야 되는 게 있더라. 승인 아니야. 협의입니다. 자, 어떤 때 지정하는 구역의 면적이 얼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시도사 마음대로 지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랑? 국장하고 먼저 협의하고 지정하라. 두 번째, 그 수립하는 개발계획, 지정권자들이 개발계획 수립한다 그랬죠?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개발계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국가계획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면 그때도 국장이 그때는 지정하는 거 아니야?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되 국장하고는 무슨 절차 필요하다? 협의라는 절차를 거친 후에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것. 그럼 예외적으로 최고대빵 국장이 직접 지정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가지가 딱 5가지가 있습니다. 국장이 직접 지정하는 사유 몇 가지? 5가지. 첫째, 관계 중앙행정위원회장들이 뭐한다? 요청한대요. 중앙행정위원회장 하면 누구죠? 장관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누구한테? 국토교통부에 여기다가 도시개발구역 좀 지정해 주시게 라고 뭐가 들어왔어?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도 직접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공공기관의 장하고 정부출연기관의 장이라는 사업시행자들이 있어. 다음 시행자에서도 나오는데 사업시행자 중에서 누가 있다? 공공기관의 장,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있는데 이 자들이 면적은 얼마 되고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 지정을 누구한테? 국장한테 뭐 들어갔다? 제안하면
그때는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건 중앙행정위원회 장관들은 국장한테 지정해 주시게라고 뭐 할 수 있어?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럼 국장이 지정하죠? 또 하나, 공공위원회장하고 정부출연위원회장은 얘들은 뭐 한단다? 제안한다. 이렇게 돼요. 중앙행정위원회장들은 지정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공공위원회장하고 정부출연위원회장 지정을 제안한다. 그래서 여기 요청이란 말과 제안이란 말을 구분해서 쓰고 있다는 걸 조심해서 그런다. 이게 요청자, 제안자 구분된다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다만 공공위원회장하고 정부출연위원장도 아무 때나 제안하는 게 아니야. 국장한테 제안하려면, 국장한테 제안하면 두 가지 조건이 더 충족해야 돼. 첫째,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될 것. 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만 국장한테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죠. 또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개발사업을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또 자, 좀 전에 원래 누가 지정하죠? 시도사, 대도시가 지정합니다. 그럼 여기를 보죠. 여기 지금 서울특별시에서는 누가 지정하죠? 서울특별시장, 시도사니까. 그럼 저쪽 고양시에서는 누가 지정하죠? 고양시장. 왜? 대도시장이니까. 그죠? 그럼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하고 그 접해 있는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경기도도사가 아니라 대도시장인 고양시장이 지정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특별시와 고양시에 걸쳐서 도시개발을 지정한다.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에 걸쳐서 도시개발을 지정한다. 그때는 누가 지정할까요? 서울 쪽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고 저쪽 고양시는 고양시장이 지정하면 되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국장이 지정할까?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가장 합리적인 건 뭘까? 애우려고 하지 말고 상식으로. 자, 걸쳐서 지정한대. 그럼 뭐 하면 될까? 그렇죠. 제일 좋은 건 협의야. 누구하고? 서울특별시장 지정권자고 고양시장 지정권자고 지들끼리 뭔다?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게 공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지들끼리 둘에 걸쳐 있다. 공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지들끼리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짤래. 이게 또 문제죠. 그죠? 협의가 맨날 됩니까? 안 되는 경우 수두룩하잖아. 그럼 어떡할래? 그때는 교통전례가 필요하죠? 그럼 공법에서는 원래 교통전례가 어떻게 됐을까? 원칙이. 일반적으로 원칙은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둘로 갈라집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최고답방 국장이 지정할 자를 정해주고, 같은 도 내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게 원래 공법의 기본 원리가 그래요. 공법의 웬만한 원리는 다 그래요. 다시 한번, 지들끼리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된다. 그때는 어떻게 하다? 그때는 둘 이상의 어디에 걸쳐 있다? 시도에 걸쳐 있으면 최고대빵 국장이 야 네가 해 라고 지정해주고, 같은 돈에 있는 시군끼리 협의가 안 된다? 그때는 도의사가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 도시개발법 여기에서만은 그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장이 지정할 자를 정해줄까? 아닙니다. 지정할 자를 정해주지 않고 그때는 뭐한다? 국장이 자기가 직접 지정한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공법에서 이렇게 쓰는 건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이 뭐한다? 그래, 니들끼리 협의가 안 돼? 그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최고대법 국장이 지정할 자를 정해주고, 같은 돈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할 자를 정해준다. 지정할 자를 정해주는 게 맞아. 그런데 여기는 정해준답니까? 전리 빗기랍니까? 전리 빗겨 임마. 야 너 빗겨. 야 서울특별시장. 야 저 고양시장 전리 가 이 새끼야. 뭐 한다? 내가 지정할게. 지가 지정한답니다. 지정할 자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지가 지정한다. 요거를 조심해서 예약하라 이 소리입니다. 요런 건 거의 드물어요. 이렇게 하는 건 거의 지정할 자를 정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지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요런 건 극히 예외적인 거니까 조심해서 기억하라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야. 그리고 이거 지정 요청자, 지정 제한자 나머지는 나오는데 요거는 아직 애울 필요는 없고, 하나만 정리한다면, 자, 요청하고 제안에서 이 제안이란 말이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기다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하고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하는 거하고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없어요. 뭐 요청하는 거나 제안하는 거나, 그죠? 플리즈 하나, 그죠? 예, 뭐가 차이 있습니까? 제발 그렇게 하는 거나 요청하는 거나 제안하는 거나 뭐 올리는 건 똑같은 건데 뭐가 차이 있는 거죠? 저는 솔직히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구분합니다. 가장 큰 구분이 뭐냐면,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뭐 해달라고 제안이 들어오죠? 프로포즈라고 그래. 제안이 들어오면 그때는 뭐 해야 된다? 반드시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게 제안의 특성입니다.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결과 통보, 그 검토한 결과 통보해줄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 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뭐가 들어왔을 때는
제한이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검토 결과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한 검토 결과 반드시 통보하도록 제한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에 통보해야 되고 다만 1개월은 연장할 수는 있다. 그래서 1+1 그래서 연장 결과 통보하는 시간이 반드시 법으로 명시된다는 거. 이게 제한 들어왔을 때는 공법에서는 반드시 검토 결과 상대방에게 통보해줘라. 이것이 공법의 특성이라는 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도시개발을 지정하는데 어디다 지정할까? 면적이 너무 작으면 안 된다. 최소 면적이 일정 기준 면적 이상 된답니다. 그 중에 도시적과 도시적, 외적 둘로 나눠놓고 도시적에서는 최소 면적이 얼마일까요? 1만 제곱미터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지역 있죠? 여기는 최소한 도시개발을 정하는 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랍니다. 그럼 도시지역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죠? 보통 우리가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거, 정비 사업이라는 거 둘의 차이점이 뭘까? 원래 도시개발 사업은요, 건물들이 대부분 없는 지역들, 그런 데를 뭉개고 다시 막혀가는 게 도시개발 사업이고, 이미 건물들이 존재하는데 부시고 새로 짓는 건 정비 사업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돼. 근데 도시지역 안에도 아직 건물들이 없는 지역이 있을 수 있어. 그 지역에서는 뭐 하겠다? 도시개발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최소 면적이 얼마 된다? 원칙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우리 1만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1만 제곱미터라는 뜻이 1만 제곱미터 가로 곱하기 세로가 몇 미터 해야 돼? 1만 제곱미터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1만 제곱미터가 얼마나 되지? 자, 여기다 한번 1만 제곱미터 그려봐. 저 밖에다 한번 그려봐. 얼마큼 돼야 돼? 간단하잖아. 가로 100m, 세로 100m, 100m, 100m 해가지고 네모 딱 쳐. 거기 얼마다? 그게 1만 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100m 가시고 이쪽으로 100m 가서 네모를 치라는 얘기야. 그럼 얼마 된다? 그게 1만 제곱미터 된다 이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1만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1만이 얼마 되지? 나중에 식무할 때 한 평은 하는데 1만 제곱미터는 못 알아들어. 그죠? 맨날 평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여기 10평이야. 아, 그럼 우리 아파트로 따져봐. 30평. 아, 요 정도 되는 게 30평이나. 그까지는 안 돼. 그걸 105제곱미터 이렇게 계산해보라면 105제곱미터가 얼마인지를 생각 못해. 100제곱미터? 얼마가 100제곱미터죠? 10 곱하기 10이잖아. 10 곱하기 10은 100제곱미터잖아. 아, 100제곱미터? 아, 10m 곱하기 10m구나. 그럼 100제곱미터나. 이런 걸 머릿속에서 좀 생각을 하면서 수치를 구체화시켜 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럼 원칙은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 다만 공장을 짓는 공업지역은 공장 같은 거 보세요. 공장, 큰 공장은 그 담벼락 따라서 가면 이쪽으로 가는데 100m, 저쪽으로 가는데 100m. 공장 하나만 해도 1만 제곱미터가 나와. 그리고 공장 하나 지면서 도시개발 사업이다? 사람들이 웃죠. 그죠? 뭐야 이거 하나 지면서 무슨 도시개발이래. 그래서 최소 면적을 얼마까지 하자? 3만 제곱미터 이상을 하자. 그래서 공업지역만은 1만이 아니라 얼마란다? 3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거. 이게 시험 문제 잘 나는 숫자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전녹지역은 뭐 할까? 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도시개발구에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란다? 보전 녹지역은 도시개발구에 지정할 수 없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지정할 수는 있어.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근데 보전 녹지역은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자, 우리 도시라는 성격을 한번 보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도시지역은 넷으로 나누지요. 그럼 주상공업지역 같은 데는 이미 뭐 했어? 건물들이 가득 들어차 있죠? 그럼 이 도시 안에 그래도 우리가 파란 잎을 볼 수 있는 지역은 어디란다? 녹지지역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녹지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여기는 마지막 최후 보루로서 더 이상 손대지 말라. 도시지역에 여기 우장산 또는 또 무슨 산이죠? 우장산하고 또 무슨 산이 있어? 까치산. 까치산은 어떻게 생겼는지 가보질 않았는데 하여튼 우장산, 까치산 그 산 있잖아. 이런 산은 도시 한가운데 있는 마지막 녹지지역입니다. 저런 것마저도 다 까먹여서 개발하면 돈이야 되겠지. 근데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은 완전히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어디는 개발하지 말자는 얘기야. 보전 녹지지역만은 더 이상 까먹이지 말지. 그것마저도 까먹이면 여기는 콘크리트만 가득 차는 삭막한 도시가 되니까 보전 녹지지역은 손대지 말라. 그럼 자연환경 보전 손대도 될까요? 예, 될 수 있어요. 왜요? 자연환경 보전 저 산속 같은 데잖아. 그중에 일부 까먹여서 도시 개발한다고 뭐 그게 문제가 되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안 된다? 이미 개발된 도시지역 내에 보전 녹지지역만은 손대지 말자. 거기는 더 까먹으면 안 된다라는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남겨둔 겁니다. 도시개발로 지정할 수 없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도시적 위해적인 반농자에서는 최소 면적이 얼마랍니까? 30만이에요. 우리가 흔히 신도시 만든다 이러죠? 그럼 신도시 개념은 여기에요. 여기 30만 이상. 이거는 신도시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개발되지 않은데요. 조금 더 개발하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는 신도시 만든다 했을 때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거 만들죠? 그런 건 이론적, 도시적 매입적을 한다. 최소 면적 30만. 다만 봐주겠대. 얼마까지?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된대. 어떤 경우에 바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짓는데요. 근데 대부분이 아파트 연립주택은 아무데나 짓는 게 아니야. 계획관리 쪽에서는 가능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그럼 계획관리 쪽에서 아파트 연립주택을 짓는데, 그럼 아파트 연립주택을 짓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더냐? 첫째, 초등학교입니다. 아파트를 줬으면 애들이 다닐 학교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 학교 멀리 있어야 됩니까? 아파트 단지 가까이 있어야 됩니까? 가까이서 애들이 다니지. 길도 모르는 애를 갖다 뭐 어디까지 보낼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니들이 여기다 아파트 질래? 연립주택 질래? 그러면 그 옆에다 뭐 하라는 얘기야? 니들 땅에 일부를 초등학교 용지로 기부 체납하라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질 땅이죠? 그중에 이만큼 잘라서 여기다 뭐 하라는 얘기야? 초등학교 위치 확보해. 그러면 니들 30만 이상에 돼? 10만 이상만 돼도 돼. 10만만 돼도 여기 도시개발 사업할 수 있도록 구역을 지정해줄게.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30만이나 10만만 된다. 첫째 요건,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있는데 여기다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관할교육청과 협의할 것. 왜 협의가 필요하죠? 초등학교 용지라고 확보했는데 가보니까 벼랑이 30m짜리 벼랑이 옆에 있어. 뭐 애들 하루에 2명씩 떨어도 뒤지게 만들래?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질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누가 확인해야 돼? 관할교육청에서 여기 초등학교 용지로서 별 문제가 없고 괜찮겠구나. 이게 돼야지 되는 거지. 그냥 쓰잘데없는 땅 주면서, 그죠? 이거 찌꺼러기 땅 주면서 여기다 초등학교 용지라. 그건 애들 자꾸 드시지? 애들 잡아먹으라는 소리죠. 그건 아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관할교육청과 협의를 거칠 것.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될까? 초등학교만? 아니야. 하나 더 해야 돼. 뭐도 만들으래. 도로도 만들어내. 이한다. 도로법상의 도로나 4차로상의 도로를 설치하래요. 그럼 두 가지 이쁜 짓 했죠? 초등학교 용지 확보했고, 두 번째 도로 만들었고, 이쁜 짓 했잖아. 니들은 30만 돼야 된다. 10만만 돼도 해주겠다. 10만만 돼도 도시개발을 시행해줄게. 라는 혜택을 준다. 이게 무슨 지역이다? 도시적 위해지에서 이렇습니다. 자,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절차는 간단해요. 기초수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공청회 차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주민들의 의견 청취하고 공청회인데, 주민들의 의견은요, 국장하고 시도사 있죠? 지정권자 중에 원칙은 시도사, 최고대빵, 국장 이 자들 있잖아. 대도시장 말고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듣습니다. 뭐 참 싸가지 없는 규정인데, 아니 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권자가 지가 돌아다니면서 절차를 수행해야 되잖아. 그 절차 중에 주민들의 의견 청취 절차는 누가 직접 안 한다? 국장하고 시도사가 직접 지들은 구역 지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듣습니다. 누구한테 내려보낸다? 시장은수 구청장한테 송부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들, 주민들의 의견들에 대한 서류들 있죠. 이걸 매일 쫄다고, 제일 쫄다고 대빵이 시장수청장이죠. 그러니까 중간대빵, 시도사, 최고대빵, 국장. 이 최고대빵인 국장과 중간대빵인 시도사는 지들의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절차를 거치는데, 그중에 주민들의 의견 듣는 걸 지들이 안 듣고 쫄다고인 시장수청한테 송부해서 걔들한테 들으랍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규정이 하나 있다는 거. 그때 시장수청장은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첫째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킵니다. 이게 절차야. 그때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공고합니다. 그때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려면 그 공고료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신문사에다 돈 줘야지 그거 해야지. 걔들이 무슨 공짜로 다 자선사 할까요? 아니잖아. 돈 받고 광고 내잖아. 그러니까 2 이상의 일신문에 공고할 때는 돈이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얼마밖에 안 되는데 10만 제곱미터 미만 적대. 도시개발 면적이. 그때는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일간신문에다 공고해야 될까? 그냥 인터넷 일간신문 내에 공부에다가 공고할까? 공부에다가 공고하면 된답니다. 즉 면적이 작을 때 10만 제곱미터 미만밖에 할 때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라는 그 공고 안 하고 어디다 한다?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그냥 공고하면 되지. 여기 공보야. 공보가 뭐라 그랬죠? 공보. 중앙행정기관 장관들이 어떤 걸 국민들한테 알릴 때는 어디다 알린다 그랬죠? 관보. 시도사나 시장수청장 같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어떤 걸 국민들에게 알릴 때는 어디다 한다? 공보. 이거 했던 건데 관보와 공보라는 게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관보는 보통 장관들이
장관들이 어떤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사항은 관부에다 공고하고 누구는 지방자치단은 홍보에다 공고한다. 이건 기본적인 원리니까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누가 하는 거니까 지금 시장구수 구청장이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잖아. 그때는 어디다 한다? 공부에다가 공고만 하면 되지. 일간신문에다 비싼 돈 들여서 할 필요 없다. 면적이 얼마일 때?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리고 공청회처는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100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거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됐으니까 그 안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에 관하면 됩니다. 자, 첫째는 요 맞기를 잘 봐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되는 순간, 구역이 지정 순간 이 구역은 도시개발이 지정된 이 지역은 뭐로 된답니까? 도시적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뜻이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이 지역은 용도적이 뭐가 된다? 도시적이란 용도적이 되면서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란 이 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결국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이면서 용도지역은 도시적이면서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란 이렇게 세 가지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원래 여기가 무슨 지역이냐? 농림지역이었다고 가정하죠. 원래 농림지역은 원래 면적이 얼마죠? 30만 이상 도시적 외지역이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을 시행했어. 그 순간 여기는 더 이상 농림지역이 아니라 뭐로 바뀐다? 도시적이라는 용도적으로 변경되면서 동시에 여기는 도시개발을 하려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어떤 특정 지구만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수립하는 계획. 무슨 계획? 지구단위를 수립하기 위한 무슨 구역으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행을 본다. 결국 무슨 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야? 지구단위를 수립하기 위한 구역으로 보겠다.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를 수립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행을 본다. 결국 도시개발구역이면서 동시에 도시적이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는 그렇지 않답니까?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요. 도시적 외에 지정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이미 도시적 외에 뭐가 지정됐었어?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렇게 지정돼 있어요. 도시적 외 지역에. 또 하나 취락지구라는 게 이렇게 지정돼 있었어요. 근데 이 취락지구는 여기를 이 두 군데를 뭐 지정한다는 얘기야?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하면 그때는 뭐로 본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도시적으로 보지도 아니하고 도시적에 지정되는 지구단위로 보지도 않는다. 여기는 그럼 무슨 지역이야? 그냥 농림지역이에요. 그냥 농림지역으로 가는 거야. 도시적으로 가지 않아. 아셨죠? 동시에 취락지구는 지구단위로 볼까 안 본다.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합니다. 도시적 외 지역에 지정한 지구단위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 거기를 도시개발로 정하면 그때는 도시적과 지구단위로 보는 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이 말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아까 뭐 있었죠? 주민들의 의견을 정착하기 위한 공급만 놔도 그 이후부터 뭐 하는 사람들? 개발행위하는 사람들은 뭐 받으라 그랬습니까? 허가받으라. 개발에 허가받아야 돼요. 뭐 받습니까? 7가지. 머리 좀 맡아서 건, 공, 형체, 분, 물, 주. 이렇게 해서 건, 공, 형체, 분, 물, 주. 여기는 중목의 받침이 시작까지 들어가 7가지 하려면 허가받으라. 그 중에 첫 번째 거하고 6번째 게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거 건축물 건축에는 뭐도 들어간다? 가설 건축물. 보통 여기다가 사람들이 개발된다고 하니까 빨리 보상비 많이 받으려면 건물 같은 거 때려짓죠? 영구 건축물 짓습니까? 샌드위치 판넬 갖다가 놓습니까? 그죠? 저기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갖다 놓고선 살고 있는 척 하잖아. 그런 걸 뭐라 본다? 가설 건축물. 그런 것도 허가받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건축만 허가받습니까? 아니요. 대수선하는 거, 용도 변경 다 허가삽니다. 건대용 이렇게요. 건대용 세 가지가 다 허가상이지. 건축행위만 허가받는 거 아니다. 대수선, 용도 변경 포함해서 허가받아라. 이런 포함도 시험 문제 납니다. 또 6번째, 물건을 쌓는 행위 어디다 쌓놓죠?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을 때 이거 허가받습니다. 물건을 쌓는 거 허가받는 건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을 때 그때가 허가 대상이다. 요 괄호 속에 있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만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 어떤 것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야. 재해복구나 재난수비에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 행위. 우리 국토법에서는 뭐 했었죠? 저런 거 조치해놓고 1개월 이내 뭘 했어?
신고는 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도시개발법은 신고도 없어요. 그럼 재허복구나 재산세무 응급조치는 그냥 빨리 그 조치하면 되지. 별도로 뭐 허가받거나 신고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그냥 한다. 두 번째, 경작위한 토지 형태 변경 그냥 합니다. 세 번째, 관상연중부의 임식제 이것도 허가받지 않고 그냥 합니다. 그런데 어디다 심었대? 경작지에다. 관상용 주목을 경작지에다 임시제한다. 그때는 허가 받아라. 이거 괄호 속에 있는 게 항상 시험 문제라 그래서 이건 허가 대상이 된다는 거 여기까지 약하죠. 또 기준사업의 계속성 여부는 뭐냐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되기 전에 이미 뭐 앉아 있어? 공사나 사업에 착수 앉아 있어요. 도시개발 지정되기 전에 이미 공사 시작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 기득권 보호해줄까 안 해줄까? 항상 공법에서는 기득권 보호가 있다고 그랬죠? 계속 할 수 있어요. 다만 30일 이내에 뭐 해야 된다? 신고라는 걸 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그런 기득권 보호라는 게 있다는 거. 여기까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효과에 중요한 것들이니까 다 기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뭐가 나오죠?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뭐 된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뭐 된다? 해제 의제라고 하죠. 첫째는 언제 공사가 다 끝남으로써 공사가 시행되지 아니함으로써 해제된 게 있고 공사가 완료돼서 해제된 게 있다. 둘로 나누자. 첫째는 요 동그라미 3개를 정리합니다. 뭐가 이렇게 시끄럽지? 건너편에 공사하나? 네. 보자. 동그라미 3개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이거 실시계획 인가신청, 개발계획 수립고시 3가지로 정리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실시계획 인가신청, 개발계획 수립고시 이렇게 셋으로 나눠놓고 원칙 이겁니다. 첫 번째가 이거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 날로부터 말을 만드는 거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 날부터 몇 년? 3년이 된 날까지 뭐가 없었어?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없더래요. 사업수행자가 실시계획 빨리 작성해서 인가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구역이 지정고시 됐는데 3년이 될 때까지도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없다. 어떤 효과? 3년이 되는 날에 이게 꼭 들어가요. 다음 날 어떤 효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구역만 지정해놓고 3년 내 실시계획 인가신청 안 들어와? 구역 지정 없었던 거라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만들어 겁니다. 또 하나는 자, 선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아까 있었잖아. 공자생 외국삼 6가지 사유가 있으면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그 예외 있었죠? 그거 보는 거야. 예외 그거. 그럼 구역만 먼저 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나중이라는 게 한없이 나중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몇 년 내에 해야 된다? 2년 원칙이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2년이 된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 하지 아니하면 아까 공자생 외국삼 6가지 사유야. 그때만 먼저 구역 지정해놓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려는데 그걸 2년 내 수립해서 고시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역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세 번째. 개발계획이 수립고시 된 날부터 3년이 된 날까지 그때까지 뭐가 없다? 실시계획 인가신청이었다. 이것으로 이렇게 내려가.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없으면 어떤 효과? 역시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구역 지정은 해제된 거로 본다. 이렇게 해놓고 다만 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얼마나 된답니까?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요거 2년이 된 날을 5년이 된 날로 더 늘려주고 요것도 3년이 된 날, 5년이 된 날로 요 숫자가 바뀐다. 근데 마지막 요거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항상 몇 년이다? 요건 3년으로 되지 요것도 5년으로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헷갈리기 십상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요거 도시개발구역에서 지정했는데 공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결국 어디까지도 못 간 거야? 여기까지도 못 간 거야. 실시계획 인가신청까지도 못 갔다는 얘기야. 그게 없었어요. 그럼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없었다는 얘기는 여기 공사한 거 있어 없어? 아직 공사도 못했죠.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공사 들어가거든. 근데 인가신청도 안 들어오고 끝났으니까 결국 공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 공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그 다음날 해제되면 어떤 효과였다? 용도지역은 종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여기 무슨 지역이 있었어요? 농림지역. 농림지역이었던 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순간 용도지역 뭐로 바뀌었죠?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로 결정되고 고시행으로 바뀌었죠? 그럼 도시지역이 됐던 건 다시 종래 용도지역 뭐로 들어간다? 농림지역으로 다시 환원되고 지구단위계획구로 보였던 건 더 이상 개발해 안 해? 안 하니까 지구단위 수립할 필요가 없죠?
그 구역 지정은 뭐 된다? 폐지된 거로 본다. 그래서 용도지역 바뀌었던 건 종래 용도지로 환원되고 지구 단위격으로 부결했던 건 폐지된 것으로 본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공사가 시행된 거야? 시행되지 못했을 때? 공사가 시행되지 못했을 때. 그럼 공사가 끝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도시지역이지 뭐. 그냥 가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도시지역으로 가는 거고 그 공사가 시행되지 못하게 됐을 때만 종전의 용도적으로 환원된다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사가 다 끝났어. 그럼 어때죠? 공사하려고 공고일 다음날 해제된 걸 보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무슨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 방식만은 공사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야. 아까 약속하잖아. 너는 새로운 땅 만들어주고 이거 줄게. 넌 이거 줄게. 약속했죠? 그 넘겨주는 걸 뭐라 부른다? 환지 처분이라고 하고 그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이 돼야 비로소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건 공사가 완료됐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 아셨죠? 여기까지가 이제 개발계획하고 시행자에 관한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거. 이제는 세 번째 뭐들 한다? 시행자 누구일까?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 쉬었다 가시죠.